전국 단위의 대회인데도 좋은 성과를 얻어서 실제로 사업을 해볼까? 일단 안산시 청소년재단이나 아니면 오픈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이런 데랑 저희가 그때 당시 협약을 맺었었고요. 아무 인프라 없고 학교에서 지원 정말 안 해줘서 내가 직접 찾아왔다. 이런 친구들이 정말 모여있는 그런 컨퍼런스여서 자기만의 떨림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빌더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빌더 유호선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고등학교 때 한글 기반 코딩 교육 서비스 호랑에듀를 공동 창업했던 안채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혹시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이너라고 저를 정의하고 싶은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창업이랑 인턴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잃지 않는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깨달아서요.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에서 사람을 우선시한다는 건 어떤 거? 디자인 분야 중에 UX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제품이나 어떤 공간 이런 걸 사용할 때 사람들의 경험을 디자인한다. 그래서 사람의 경험을 디자인한다라는 측면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디자이너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UX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이따 2부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고, 또 채영님이 되게 눈길을 끄는 요소가 고등학교 때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고등학생이 창업을 결정하는 것도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창업을 원래 하고 싶어서 하셨던 건지 아니면 어떠한 연유로 창업이라는 용감한 선택을 하셨는지? 저희 고등학교 자체가 굉장히 창업을 지향하는 분위기였어요. 한 IT 소셜벤처 동아리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IT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아이템을 같이 고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아리였는데 이 아이템으로 뭘 할까 하다가 그 대회를 나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전국 단위의 대회인데도 좋은 성과를 얻어서 이 정도면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팀원들끼리 이거 실제로 사업을 해볼까? 해가지고 사업을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창업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원래 있으셨던 편인가요? 아니면은 원래는 전혀 창업 생각이 없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에서 창업 교육도 받고 동아리에서 실제로 아이템도 개발하고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고등학교를 이제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나오셨잖아요. 그럼 창업에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가 이제 코딩이나 창업 쪽에 조금 더 특화된 학교라면은 혹시 어떠한 이유로 이제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하셨었나요? 5살 때부터 좀 언니 따라서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다가 아빠가 한 9살 때쯤에 포토샵을 알려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IT 관련 자격증 7개 따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때는 정말 막연하게 그냥 나중에 IT 쪽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중학교 때까지 계속 했어요. 그 생각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IT 고등학교 중에 기숙사 있는 데로 가야지. 여기 기숙사 생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로 디미고 면접 때도 왜 다른 데 왔는데 왜 디미고 왔냐, 디미고 지원했냐 했을 때 기숙사 생활 재밌어 보여서 지원했다고. 그래서 디미고는 그냥 기숙사 있는 IT 특성화고에서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창업 경진 대회를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또 네. 나가게 되었는데 뭐 경진 대회여도 결국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고등학생 레벨에서는 막 이걸로 무조건 막 엄청난 돈을 벌거나 이거보다는 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냐 이게 중요한데 또 아이디어가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아이디어예요. 이제 코딩을 한국어로 한다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아이템을 만드셨는데 혹시 이런 아이디어는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저희 동아리 선배님 중에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셔서 이제 카이스트 가신 선배가 계신데 이제 그 선배님의 언어를 사용해서 무언가 아이템을 만들어 보자가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뭘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까 하다가 한글로 코딩을 알려주면은 친구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편하게 코딩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런 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경진대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우수한 성적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좀 괜찮네 하고 이걸 진짜 사업으로 또 바꾸는 데까지는 또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사업으로 바꾸는 순간 인풋이 되게 많아지고 단순히 뭐 앱
앱 화면 짜가지고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거리낌이 없으셨는지 그냥 일단 해보자였는지 친구들끼리. 저희 팀 구성이 고등학교 2학년 2명, 고등학교 1학년 2명 이렇게였는데 후배들이 사업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거 사업화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후배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호랑이에듀의 대표고, 그래서 그 대표 친구가 저를 설득을 했죠. 그래가지고 합류하게 된 느낌이 좀 커요. 그러면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는 이제 채원님께서는 대학교 1학년이셨고 좀 반응이 괜찮았나요? 그래도 경진대회에서는 많이 우수했는데 시장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사실 한글 코딩을 활용한 코딩 교육 시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최초였고 해가지고 많이 생소해 하셨죠. 다들 이 한글 코딩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렸어야 됐고, 그래서 그 중에서 뭔가 가능성을 알아보시고 저희한테 좋은 제안을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낯설어 하시고 생소해 하셨던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긴 해요. 한글로 코딩을 한다가 되게 낯선 개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에서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체로 팀은 그래도 이제 되게 어리다는 평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채영님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거,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시선들은 좀 어땠는지. 일단은 저희 부모님은 사실 제가 뭘 하든 다 괜찮다, 뭐 해봐라 이런 분이어서 뭔가 특별히 제가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창업을 한다고 이런 반응은 없으셨고요. 그래서 정말 응원해 주셨고, 그리고 친구들은 그냥 응원할게, 멋있다 이런 정도였고, 저희 대상으로 좀 만나뵈는 그런 파트너사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를 되게 나이도 나이니까 그래서 되게 어린 학생들이 고생하네 이런 반응을 해주신 분도 있고, 근데 가장 이제 다들 말하셨던 게 그때 당시 대표 친구가 남자애인데 이제 군대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군대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학은 뭐 어떻게 할 거냐. 휴학할 거냐. 때려칠 거냐. 그러니까 학업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 이 자체로 되게 뭐 저희를 얕잡아 보신다든지 속된 말로 이런 분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당시에도 저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저도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래서 뭐 어디에 카드를 개설한다든지 통장 개설한다든지 이것도 다 부모님 모시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 했어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하긴 했었어요. 그 앞서 해주신 게 이제 디미고 가가지고 이제 좋은 이제 동료들,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창업 아이템을 만들고 그걸 이제 사업화하고 이 일련의 과정이 있으셨는데 또 거기서 디미고가 주는 인프라와 그 환경 자체가 되게 영향이 컸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고등학생이 공부해서 창업교육을 받는다 쳐도 좋은 팀원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창업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분명 선생님이 뭐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학생, 예를 들어 디미고란 인프라나 이런 배경이 없는 학생들이 창업을 한다 쳤을 때 고등학생이 그러면은 뭐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등학생 대상의 창업 대회들이 진짜 많고요, 생각보다. IT나 뭐 창업이나 이런 관심 분야가 같은 고등학생들끼리의 커뮤니티가 되게 큰 데가 되게 여러 군데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주최하는 컨퍼런스들이 되게 많이 열려요. 전국 곳곳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컨퍼런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많이 열고 뭐 이랬었던 친구들도 되게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컨퍼런스에는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 인프라 없고 학교에서 지원 정말 안 해줘서 내가 직접 찾아왔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네, 정말 모여있는 그런 컨퍼런스여서 관심이 있고 정말 창업을 하고 싶다면 그런 컨퍼런스들이나 그런 커뮤니티들을 정말 들어가서 활동을 열심히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뭐 그런 커뮤니티나 컨퍼런스가 네. 그러니까 이름이 그 임팩트라는 데인데 인스타도 있거든요. org 임팩트. 세상에 임팩트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거기 네. 이제 청소년들이 네, 청소년들도 네, 다 되게 많이 네, 전국에서 진짜 많이 와요.
창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과 학생들과는 또 완전히 다른 경험을 3년 반 동안 쌓으셨잖아요. 대학교 와보니까 이런 점들이 다른 친구들과 내가 겪은 경험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다르더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생의 본분은 사실 수업 듣고 공부하는 건데 저는 그 시간에 공부가 아니라 일을 했어야 됐다. 이게 이제 좀 다른 친구들과 가장 큰 가벼운 차이점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도 자주 빠졌거든요. 출석도 교수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메일 계속 써가지고 대전이라든지 대구나 DDP 아니면 코엑스 이런 데 가서 매번 뭐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객사 분이라든지 아니면 협업 제안이 온 회사들의 대표님을 만나러 미팅을 다니는 일을 아무래도 그분들은 평일에 일하시니까 그래서 평일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미팅을 하고 그랬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출석 점수도 되게 낮고 그 와중에 시험 공부를 또 하고 그러느라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이 한 최대 7명, 8명까지 있었는데, 그때 개발자분을 교육 콘텐츠 개발자로 인턴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그분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제가 좀 직원으로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을 어떻게 직원으로 대해야 되지? 이 부분에서 되게 혼란도 있었었고, 제가 아무래도 팀 내 유일한 디자이너였다 보니까 행사 나갈 때 쓸 현수막, 브로슈어, 그리고 명함, 로고도 변형하는 것도 제가 했고, 그냥 각종 모든 종류의 디자인을 다 제가 했어요. 장표 디자인, 특히. 그냥 정말 많은 디자인을 해서, 이제 프로덕트고, 그리고 디자이너로서도 일을 하고, 아무래도 정말 인원이 적은 극초기 스타트업은 한 명이 여러 개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CPO로서 적어야 되는 그런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명세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협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툴이 있는지 지라 이런 거 그런 거 사용법도 다 알아야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왜냐면 제가 알아야 다른 팀원들을 또 독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팀원들한테 이렇게 해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제품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개발 지식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재미이자 힘든 부분이 또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채영님께서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에 진학하시고 거기서 창업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또 스케일이 점점 커져서 이제 실제로 사업화가 되고 채영님께서는 CPO로 또 3년 반 정도 사업에 참여하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요즘 또 관심을 가지시는 UX 그리고 공간 UX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